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5월 24일 즐거운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인생을 정말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인생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소룡님께서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감사 스마일은 요즘에 정말 시간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스님들도 오늘 하루 정말 소중한 이 시간, 소중한 하루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 멋진 들꽃을 제가 어제 지나치지 못하고 사진에 담았는데 감스님들께 오늘 아침에 이 예쁜 사진은 들꽃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진짜 너무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 담았는데 예쁘죠? 네,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처럼 밝게 웃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 5월 22일 이번 주에 아파트 랩에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으로 해가지고 보기 쉽게 이렇게 표 한 장으로 딱 이야기를 드리는데 제가 어제 또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토어제 재지정 그런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그런 기사들이 상당히 또 언론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서초, 송파 그 다음에 토어제 지역인 강남이 전주 대비 또 증감률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마포라든지 성동구도 상당히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는 0%지만 서울은 0.13%, 그 다음에 수도권은 0.03%로 확실하게 지금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 특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6월 3일 이후에도 이렇게 올라갈지 뭐 떨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감사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6월 말까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작되는 7월까지는 아마 이렇게 계속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어떤 분께서 댓글에 6월 30일까지 계약하게 되면 스트레스 DSR 2단계로 적용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적용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 능력을 갖다가 초과해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내 능력 범위 내에서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서울 집값 초양극화, 강남에 100억 거래 쏟아질 때 노동강은 하락하고 있다. 올해 100억 이상 거래만 14건이고요. 그리고 노도강 등 외곽은 하락 및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왜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락을 할까, 보합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이쪽에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입주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을 사람들이 매수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매도를 해도 매수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신축이 오르면 구축도 따라 올랐는데 지금 분위기는 또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에서 초양극화로 가게 되고 서울과 수도권의 쏠림 현상은 정말 지난 5년 전보다 지난 3년 전보다 더 심해져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지금 작용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면서 DSR 3단계가 또 규제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또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친한 분들이나 또 감찌님들한테나 아니면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왕이면 20년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보다 최소한 10년 이내 아파트로 일단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좀 안 된다고 하면 전세를 껴놓고 2년에서 4년 정도는 내가 월세나 전세를 살고 들어가실 것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제 이야기대로 뭐 물론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제 방송이 불특정 다수의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찾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5개월 전에 집값 오를 일만 남았다. 공급 절벽에 계엄 훅폭풍 덮친다. 이게 작년 12월 14일 날 감사스마일이 방송했었던 거를 제가 우연찮게 지금 떠가지고 한번 다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작년 12월 달만
만약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했다. 아니다. 작년 12월 달까지도 아닙니다. 올해 2월 달, 3월 달만 이렇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면 충분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고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의사결정이 조금 망설이신 분들은 뭐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가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감사스마일 께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보시는 것처럼 많지 않아요. 세대수로 따지게 되면 7,684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신혼희망타운이 또 A2 장항지구 A2하고 A4가 또 있고 장항카이브 유보라부터 시작해서 장항지구 그 다음에 장항지구가 풍동에 있는 식사동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분양을 했었고 또 현재 미분양 남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들도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신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옮겨올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남들이 관심 갖기 전에 먼저 움직이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에 앞서서 어제 이미숙님께서 제가 어제 방송 때 하반기 서울 수도권 집값 전망 관련해가지고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집값 상승에 압력을 받고 있고 마포하고 성동 같은 경우에는 풍선 효과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하남교산 A3블럭 당첨자 발표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59타입 당첨됐다라고 제가 이분이 저는 사전청약 당첨자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그래서 참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미숙님. 제 방송 오늘 아침에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저는 제가 어제 이 댓글을 오후에 확인을 했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어 있는 가장 보람되고 제가 기쁜 순간이 작지만 이렇게 저에게 댓글 남겨주시고 저 덕분에 이렇게 당첨되었다라는 소식을 남겨주셔서 감사스마일 더 큰 힘 받고 사실 토요일날 아침에 너무 제가 또 어제 또 외부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다 보니까 피곤하긴 했지만 이미숙님의 이런 댓글 때문에 더 큰 힘 받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할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제 방송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주제는 어제 제가 아침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에게 고양 창릉 S3블럭하고 그 S4블럭 이제 문화재 출토 때문에 다들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가 어제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 어제 기사죠. 어제 기사에도 이런 기사가 있어서 오늘 한번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LH 관계자로부터 직접 확인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본청약 지연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창릉 신도시의 문화재 발굴 조사가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아마 입주가 또 지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문화재 흔적은 발견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LH에 문의드렸을 때는 하반기에 일단 본청약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 확정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연기되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헤럴드 경제에 이제 이 기사가 딱 나오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이게 카더라가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여기가 감사스마일이 있는 삼송입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삼성역 오피스텔 49층짜리고요. 앞에 이편한 세상 1, 2, 3차 그다음에 IM 삼성 호반 22단지 21단지 그리고 이 앞쪽으로 해가 스타필드 고양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올 예정인 곳이죠. 일단은 간단하게 신문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일단은 정밀 발굴 조사에서 문화재가 출토되고 이게 좀 고고학적으로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연기가 될 수도 있다.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특히 감스민들 중에 S3하고 S4블럭 좀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 또 특히 또 내년에
여기 이곳 본청약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보니까 감사스마일은 되도록이면 크게 문화재가 나오지 않아서 정상대로 내년에 본청약을 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면서, 일단은 여기 창릉 지구 자체가 예전에 여기가 그 사냥터다 보니까 뭐 저는 소흥릉 서삼릉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또 지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가 또 출토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부디 문화재 발굴이 조금 확대되지 않기를 감사스마일이 소망드리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항 S1은 6월에 계획대로 본청약을 갖다 한다고 하니까 장항 S1에 지금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꼭 장항 S1 블럭 본청약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릉역의 초역세권의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올댓고향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감사스마일이 생각을 했을 때는 GTX 창릉역세권의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최소 4,500, 그렇기 때문에 34평 기준으로 15억, 그런데 지금 은평구의 연신내역의 대조 1구역이 평당 4,500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잘못하다가는 평당 5,000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삼성역까지 15분, 조금 늦으면 16분 정도 걸리기, 그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정거장,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세정거장으로 해서 16분 만에 갈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평당 4,000인지 4,500인지 5,000인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무조건 분양을 갖다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치킨치킨님께서 하나 앞에 연신내 메디알레는 서울이지만 GTX 초역세는 아니고 369선 역세권으로 따지게 됐을 때는 74 타입이 분양가가 13억 7천, 그 다음에 지금 GTX 초역세권인 킨텍스 원시티 포레나가 12억 13억 10억 11억이다 보니까 최소한 신축을 감안했을 때 2030년 넘어서 이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GTX-A 창릉역이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저가 15억이다. 그렇다고 하면 평당 4,500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 더 높아지면 더 높아질지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인데 이게 하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 저는 이 3기 신도시에 있는 역세권 땅 컴팩트 시티로 또 개발한다고 하는, 여기가 리츠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프로젝트 리츠에서 우선 공급을 하고, 또 이 역세권 땅이 이게 프로젝트 리츠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발될지 주목되지만,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을 갖다가 받지 않는다고 하면 공공택지이긴 하지만, 여기 특수하게 이제 이렇게 중심 역세권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지 민간 사업자들이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시행사가 들어오겠지. 만약에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적용한다고 하면 뭐 섭천만 원에도 분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역세권 땅 같은 경우, 특히 GTX 역세권이라든지 또 하남 교산이라든지 남양주 황숙 같은 경우에 또 컴팩트 시티로 지금 들어가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공택지를 갖다 민간에 우선 공급을 하긴 하겠지만,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마 개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나는 창릉역에 여기를 꼭 내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한다고 하시면 무주택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1주택으로 마음 편하게 삼송이나 원흥이나 지축이나 향동 역세권으로 아파트 매수하셨다가 한 4년 5년 있다가 편안하게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갖다 안 하고 민간 택지로 해가지고 분양을 갖다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또 갈아타기를 하시든 그렇게 가실 것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도 처음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했을 때 저의 목표는 용산을 갈까 창릉을 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래도 고양시에 있고 제가 삼성벨트에 있다 보니까 일단 창릉으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2030년 전후로 해서 GTX-A 창릉역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넘사벽이 될 거고, 그때는 아마 삼성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강남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그런 수요, 그리고 고양 은평선까지 32년도 전후로 또 개통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의도가 또 그때는 또 재건축이 막 활성화될 거고, 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그때쯤 되게 되면 30년 전후가 되게 되면 또 분명히 입주하는 또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4대 업무지구를 창릉 3기 신도시에서 한 번에 환승 없이 갈 수가 있고, 제가 엊그저께도 그 이야기 드렸지만 GTX A 역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킨텍스라든지 뭐 연신내라든지 대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성역이라든지 성남역이라든지 수서역 이런 쪽을 쭉 살펴보시면 이쪽에 일자리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일자리들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최신의 신축이고, 이렇게 따지게 됐을 때 삼성역에 만약에 신축을 갖다가 분양을 갖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분양가는 얼마일까요? 50억이 넘어갈 거다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평당 2억을 갖다가 분양가를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완판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창릉역은 평당 3천만 원에 분양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이야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감스님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3원지 단지별 역세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올댓고양이 고양주민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고양주민님을 저희 카페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 카페에 초대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공유를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감스님들 중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지축역 푸르지오부터 반도, 이편한, 한림, 중흥 여기 5개 단지를 갖다 고르시면 되고요. 삼성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출퇴근을 갖다 삼성역 쪽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이파크 2차, 동원, 그다음에 22단지 후반까지 충분히 역세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원흥역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원흥역 주상복합 3통사 포함해가지고 계룡, 그 다음에 스타, 그 다음에 원흥역 그 주상복합 3통사, 원흥역 동원부터 아이파크 3차, 그 다음에 센트럴 푸르조, 그 다음에 15단지, 그 다음에 스타일 스타 19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으셔가지고 직접 임장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여기 개통하진 않지만 내가 한 5년 6년 후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내가 투자를 갖다 하거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래올의 5, 6, 7단지 중에서 내 여력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만 지금 가격이 올라간다, 고양시는 안 올라간다, 너무 슬픈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시는데 고양시도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고양시에 투자할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대장홍대선이 지금 착공 준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 대주단이 확정되고 실시 계획 승인이 되고, 그저께 보니까 공문을 하나 보다 보니까 주민 그런 공람도 지금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대장홍대선이 빠르면 7월 8월 정도에 지금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다음 달 말까지 실시 계획 승인이라든지 대주단의 투자 확약서 모집이 동시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대장 홍대선에 많은 수혜 지역이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천 대장, 그리고 고양시 덕은지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지금도 뭐 덕은지구는 뭐 마곡이라든지 상암 DMC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중교통이 조금 불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 홍대선이 만약에 착공이 되고 한 4, 5년, 5년 정도 후에 이제 입주할 때쯤, 대장 홍대선이 이제 개통할 때쯤 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클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앞으로 한 늦어도 8월 안에는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에게 만약에 지금이라도 뭐 이 대장 홍대선 지역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착공 전에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님들께 많은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고양시 아파트가 안 올라서 미치겠다. 그런데 고양시도 신축이라든지 준신축은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래된 구축이라든지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고, 그리고 이번 주말도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2년 4년을 내다보고
지금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초양극화가 뭐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도 구축보다는 신축, 그 다음에 준신축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 앞으로의 패러다임은 우리가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사람들이 안 사는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의 주거의 그런 패러다임도 무조건 신축으로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구축보다는 준신축보다는 신축 쪽으로 해가지고 역세권, 대단지, 신축, 브랜드, 초품화, 평지 이 6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정도 부합되는 조건, 그리고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만약 해 나간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을 갖다가 그렇게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아마 6월 말까지는 이렇게 빨갛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저는 올 하반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내년과 내후년이 더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토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